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원 들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뭐랄까 컴퓨터로 정말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아보실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습은 이후에 하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좀 이론적이고 약간 겉핥기 느낌의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 과정을 이론으로 좀 마스터하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펼게요. 바로 70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70쪽부터 앞부분은 후딱 넘어갈게요. 자, 넘기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추상화라는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자, 왼쪽 위에 추상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 자,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여기 볼게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갠 후에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한다. 네, 추상화라고 한다.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가 조금 더 간결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코끼리는 무게가 3톤의 세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이고 머리는 거대하고 두개골은 짧고. 자,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여러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보다 간단하게 코가 길다. 아, 코끼리 하고 이제 바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는 과정, 이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위에 여기 써 있죠. 네, 추상화를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별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 추상화의 과정은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단순히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추상화입니다. 국어에서 문맥에 맞게끔 글의 주제 핵심을 찾아내는 것들도 다 추상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에 있어서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태를 추상화해서 표현한 것들, 네,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이다, 최고 속도, 주행거리, 출발한다, 정지한다, 가속한다, 감속한다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추상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3쪽에 보시면 있는 글 제목 짓기 이런 거 보세요. 이 책 글을 읽고 어떤 제목을 정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요소를 딱 찾아내서 신문 뉴스의 어떤 뉴스의 헤드라인 딱 카피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추상화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5쪽 오른쪽 위에 있는 키워드 체크 모아보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체크하는데요. 별로 중요한 건 많이 없습니다. 추상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86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알고리즘 이야기가 무언지 한번 볼게요. 자, 일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해결을 하는 순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88쪽에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련의 규칙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 또는 절차, 중요합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네, 알고리즘 활용의 예로는 유전자 분석, 인터넷 검색, 생산, 사실 알고리즘이요,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의 사람에게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순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뭐 딱 활용의 예라고 표현할 만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1번 신호등을 확인한다, 기다린다. 적색 등일 땐 기다린다. 초록색 등이면은 저를 살피고 건넌다. 뭐 이런 어떤 순서 있죠. 일의 순서. 논리가 또 있었죠. 빨간불이면 어떻게 한다, 녹색이면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일의 순서와 그 논리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는요, 성립 조건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표시하겠습니다. 입력, 출력, 명확성, 수행 가능성, 유한성, 5가지의 알고리즘의 성립 조건 중요합니다. 자, 입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입력한다, 받아들인다, 불러들인다. 출력한다, 결국은 결론으로 라면이 완성된 거. 자, 라면 끓이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입력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라면이 완성되는 게 출력 자료가 되겠고요. 자, 명확성,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명확해야 된다, 모호하면 안 된다. 수행 가능성, 끓일 수 있어야 한다,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한성,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종료가 되어야만 한다 라는 어떤 5가지 단계 중요합니다. 자, 명확성이라는 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과와 배를 2개 가져와. 헷갈리죠? 명확하지 않아요. 사과 1개, 배 1개라는 말하는 거야? 사과와 100개를 각각 2개씩 말하는 거야? 그쵸? 명확성. 수행 가능성. E는 MC 스퀘어. 이거를 이 어린아이는 못 풀겠죠. 네, 수행 가능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활 속에도 이런 알고리즘이 당연히 있죠. 아까 신호등 건너는 것과 같이 빨래를 넣는다, 뭐 세탁기를 돌린다, 꺼낸다, 넣는다, 뭐 세제를 넣는다, 뭐 있는가 봐요. 이 순서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유치원생 정도도 아는 이 순서, 이게 바로 생활 속 그냥 알고리즘이다. 네, 요 밑에 보시면 있는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알고리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알고리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앞에 보시면 있는 사례들이에요. 아, 신호등 건너는 사례, 라면 끓이는 순서의 사례, 빨래, 뭐 이거 뭡니까,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들, 요런 것들, 심폐소생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례. 네, 이런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92쪽에서 3쪽 보시면요,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의 예로 오른쪽 위에 보십시오. 시행착오법. 네, 한번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다음 거 해서 맞을 때까지 해보는 거죠. 맞을 때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시행착오법입니다. 이거 마셔보고 안 되면 다음 거 해서 결국은 하나는 뭐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시행착오법, 좀 무식한 방법 같은데 거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규칙 찾아내기. 요 다음에 숫자가 몇 번일까요? 네, 어떤 일련의 규칙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94쪽에 나누어 풀기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 4가지인데 세 번째 게 나누어 풀기 방법. 1에서 10까지, 11에서 20까지, 21에서 30까지 정리를 구분해서 했죠. 네, 나누어 풀기 방법. 되추적 방법. 네, 일을 해결하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식의 되추적 방법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찾아내기 방법, 세 번째 나누어 풀기 방법, 그 다음에 되추적 방법.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4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 시행착오로 한 적 많죠? 규칙 찾아내려고 해본 적 많죠? 네, 나누어 풀어봤고요, 대추적 해봤고요. 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삶이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순서도 표시해 두세요. 글, 그림, 순서도. 여기 그림이 밑에 있네요. 글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기, 순서대로 표현하기. 자, 글로 표현하기 보세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손을 확인해 본다. 1번. 두 번째, 엄마 손이면 문을 열어준다. 엄마 손이 아니면 열어주지 않는다.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두들긴다. 엄마 손 열어준다. 호랑이 손 안 열어준다. 너무 유치원스럽죠. 자, 이렇게 그래서 순서도로 표현하죠. 대부분 다 컴퓨터는 요 순서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서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요 기본적인 구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그림들의 기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도의 기호와 기능. 자, 이 순서도 눈으로 한번 보면 됩니다. 조건문이네요. 여기 말은 뭐 조건문, yes냐 no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오른쪽 97쪽에도 보면요, 음악으로도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악보를 쭉쭉 A, B, C, D, A, B, C, D 갔다가 되돌이표 다시 C, D 뭐 이렇게 어떤 순서도가 있겠죠. 네, 이런 알고리즘이 이런 음악의 악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98, 99, 100, 101 다 넘어가고요. 10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03페이지에도 오른쪽 위에 있는 알고리즘, 성립 조건, 입력, 출력, 명확성. 자, 요거 다 요 용어들. 자, 용어들 다 결국은
가장 중요했던 건 다 용어들입니다.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래밍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보겠습니다. 106쪽 왼쪽에.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 프로그래머라고 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의 집합을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집합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엔트리, 스크래치, C 언어, 자바,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트리와 스크래치 같은 거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엔트리나 스크래치 이런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블록 코딩이라고 해요. 블록을 갖다 끼워 넣기만 하는 거죠. 실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코딩이라고 하긴 그래요.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유아나 초등학생 정도가 다루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엔트리를 다루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엔트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C 언어, 자바, 파이썬, C 언어, 자바, 파이썬 여기 보이죠? 야, 자, 이런 거는요 다 언어예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막 암호 같은 말들을 작성해서 합니다. 이거는 마치 영어, 스페인어, 뭐 중국어 이런 언어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보일 때에는 이게 무슨 외국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도 똑같습니다.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은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영어 같고요, 마치 중국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갖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블록 코딩. 그래서 저희는 학교 이 교과서에서는 엔트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엔트리 이미 다 쓰실 줄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그걸로 어떤 그 언어를 배운다기보다는요, 선생님도 파이썬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배운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 컴퓨터의 논리 구조를 조금 파악해 보는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죠. 108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 언어 중에 하나인 이게 뭐죠? 엔트리. 예.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이렇게 엔트리 봇이 있고 여기에다가 블록들을 갖다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딱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10번 반복한다. 뭐 한쪽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걸 10번 반복한다. 뭐 이런 식의 명령어들이 한글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이런 게 바로 블록 코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엔트리를 옆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좋은데, 오늘 이 이론 수업에서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10쪽입니다. 입력과 출력. 자, 자료를 입력을 하는 거죠. 당연히 문자나 마우스나 소리나 센서 값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들이 출력이 되죠. 자, 여러분들 해보진 않겠지만 엔트리에는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전자 드럼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드럼의 이런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둥 하고 소리 나게끔 하는 거를 엔트리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112, 113쪽 따라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변수와 연산입니다. 자, 116쪽에 보시면요, 변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용어 기억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자료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억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떡볶이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떡볶이 그릇.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자, 변수는 여기 보시면요, 자, 엔트리에서 가서 보시면은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변수의 이름을
첫 번째 숫자라고 썼어요. 여기 보이죠? 작지만 보이죠? 첫 번째 숫자가 변수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 그릇인 거죠. 첫 번째 숫자. 근데 그것을 이 명령으로 갖고 올 때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숫자를 0으로 정한다. 첫 번째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첫 번째 숫자라는 변수 그릇 안에 어떠한 재료들을 넣을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변수는 어떤 재료를 담을 수 있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연산이라고 있습니다. 연산. 자, 연산은요,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그 진행되는 값을 말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산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비교연산은요, 이퀄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자, 논리는 맞다, 틀리다, 참이냐, 거짓이냐, true and false 이렇게 표현하죠. 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산술연산 줄치시고요. 비교연산, 논리연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연산의 종류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딩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10 더하기 10 이렇게 있고 10 빼기 10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산술연산이고요. 여기 보면 크다, 작다, 그리고 참, 그리고 또는 뭐 거짓, 뭐 이렇게 논리연산, 이렇게 이런 연산 블록, 이렇게 생긴 하나가 하나의 블록이에요. 그래서 엔트리에서 갖다가 잡아서 딱 갖다 놓습니다. 자, 갖다 놓죠. 선생님 잠깐 보여줄게요. 자, 끼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요,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되어 있죠. 딱 갖다 붙여냅니다. 그럼 장면 1이라는 변수 안에, 이게 장면 1이 이게 변수겠죠. 변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바로 다 나와집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고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움직임에 보면요, 좌표를 뭐 넣기 이렇게 다 넣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산으로 가서요. 계산에 여기 있죠. 네, 이게 저기 산술연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연산입니다. 연산. 자, 이렇게 변수를 통해서, 변수와 연산을 통해서 자료들을 이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코드를 넣어서 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0쪽에 보면요, 이렇게 스스로 해보기, 이거 해보진 않을 건데 잘 볼게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태와 뭐 목표의 상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 추출, 추상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변수를 구할 것인가, 연산은 어떤 걸 쓸 건가, 어떤 형태로 출력할 건가. 그러고 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나오게 한다. 자, 이 볼까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만 딸랑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앞에부터 문제를 분석하고 추상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들어가는, 어찌 보면 이런 순서, 일련의 일의 순서들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들 이런 일의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지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그대로 해보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 이 전체적인 과정들이 다 프로그래밍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평균 점수 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추상화를 거치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거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이 순서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까 변수와 연산을 거친 다음에 제어,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어도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알고리즘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의 순서대로 가는 거 잘 볼게요. 식용유를 두른다, 달걀을 깬다, 달걀이 익기까지 기다린다. 이 순서가 그대로 있죠. 네, 이거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 선택 구조는요, 자, 반숙을 할까, 완숙을 할까? 네, 반만 익혀주세요, 다 익혀주세요. 자, 반만 익힐 때는 불을 끈다, 미리 끈다. 자, 다 익혀달라 그러면은 완전히 더 몇 분 더 해야겠죠. 자,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해서 하는 선택 구조입니다. 자, 반복 구조는요, 반복 구조는 똑같은 계란 후라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달걀 후라이를 완성했다, 5명에게 해준다.
자, 대접하고 다시 만들고 돌아오고, 대접하고 다시 만들고 돌아오고. 자, 이렇게 5개를 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네, 5개가 안 됐으면은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5개가 다 됐으면은 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반복되는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코딩에서 사용되죠. 예를 들면 123쪽 위에 있는 것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자, 블록 코딩 중에, 엔트리 블록 코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만일 참이라면 1로 간다, 아니라면 2로 간다. 네, 선택이죠. 참이라면 1로 간다, 아니라면 2로 간다. 그리고 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여기 있네요. 달걀 프라이 조리 시간은 4초 동안 말하기. 그 다음 가열 시간이 2분이라면 반만 익었네, 아니면은 다 익었네, 완숙이네. 이렇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반복 구조로든요 10명을 해야 되나 보죠. 10번 반복하기. 네, 참이 될 때까지 다 10인분이 완성될 때까지. 안 되면은 계속 돌아가고, 다 되면은 거기서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복 구조도 해결해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제어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많죠. 주문을 자동으로 받고 이렇게 음식이 되는 그런 식당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식당 자동 판매기, 식권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요, 금액이 투입되면은 음식 선택 후에 결제가 되는 이런 방식, 예, 이런 알고리즘과 어떤 프로그래밍도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식권 자동 판매기 하나의 예로 기억해 두세요. 자, 버스를 탈 때 버스 기다리는 과정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의 예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이런 예시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변수와 연산 요거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이 원리, 평균 점수를 구하는 이 원리도 한번, 네, 눈으로 한번 쓱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요. 제어 구조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어 구조 3가지. 그 다음에 식권 자동 판매기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고, 예, 특별히 다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37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딱 여기 변수, 연산, 순차 이거 해놨죠? 이 용어들만, 핵심 개념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8쪽, 139쪽에서는요 문제를 한번 쭉 보되 제일 중요한 거 3번 문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3단원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